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4부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뉴스가 그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고주홍입니다. 네, CSI 연속 시리즈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오늘은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앞서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에 아주 근접한 기간 안에 범죄가 저질렀던 사건이고요. 지존파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범죄 조직. 혹시 두 분 마카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세대는 마카파 좀 알죠. 그래서 뭐 마카파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좀 빗나간 행동들을 하거나 그냥 막 막무가내는 사람들 보고 저거 마카파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그랬죠. 이 막무가내가 뭐 그냥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이라고는 한자 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약자를 딴 거죠. 마카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알려져 있기로는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막가는 인생처럼 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카파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연쇄살인범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앞서 저희가 다뤘던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사건은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6년 누군가 제2의 지존파를 꿈꾸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의 어느 날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던 당시 20살의 최정수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영화 포스터 한 장, 보스라는 제목이 적혀있던 영화는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습니다. 조 씨가 18세에 범죄 조직을 결성해 세력을 키우고 전국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영화였습니다. 최 씨는 이 영화에 감동을 받아 조양은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은 조양은처럼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조직을 지존파처럼 살인 조직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한 채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20살이었지만 이미 폭력 등 전과가 8개나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최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과 3범인 박 씨와 전과 7범인 정 씨를 만났습니다. 동갑이라 잘 통했던 이들 셋은 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최 씨가 두목, 박 씨가 부두목, 정 씨는 행동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성남 모란시장의 한 단란주점에서 비슷한 또래의 청년 6명을 더 모아 총 9명의 조직원으로 마카파라는 조직이 된 이들은 하나같이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카파 일당은 지존파처럼 조직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죽인다. 화끈하고 멋있게 살다가 죽는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기로 맹세한다. 조직을 전국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이들은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존파처럼 부유층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들이 이런 살인 조직을 만들려고 모였다는 것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좀 철이 없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시 가장 어린 조직원이 뭐 17살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지존파 온보현이 사건이 정말 충격을 줬고 그다음에 해결되면서 온보현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존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결국 이 마카파도 동기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관념들을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화되어 있는 것으로 살아오던 자들인데 이런 범죄, 앞선 범죄들을 통해서 동기가 촉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뭐 절도, 폭행 이런 전과를 갖고 있던 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집단을 이루는 과정에서 뭐 연령도 불문하고요. 또 뭐 출신도 불문하고 그냥 의기투합해서 모인 이런 아주 그 좀 계획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유형의 범죄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 씨가 존경한다는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양은과 양은이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은이파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그 범죄 단체 조직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결국은 이제 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는데요. 조양은이도 결국은 뭐 이제 비극적인 삶을 마감을 하게 됐죠. 근데 그분도 마지막에 보면 중간의 과정 중에서 보면 기독교로 해서 교회 신학대학 석사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세영 선생님도 그러셨고 교회로 바꾸시는 분은 많은데 불교나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교도소에서 개화를 하고? 많이 있겠죠. 근데 전 그런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질 내시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어찌됐건 그 뭐 종교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본질이 바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과연 이제 우리 그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말 그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범죄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마카파가 그 지존파를 흉내내서 행동강령도 만들고 실제 알려진 것처럼 마카파가 막 지존파를 많이 따라했다고 했는데 그 실제 맞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강령을 만들고 또 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정말 17살의 어린 조직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끔찍한 행위를 같이 저지르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경찰에 계셨으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영웅심이라 그럴까요? 그 젊은 아주 어린 청년들이 이렇게 좀 흉내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한국에 지금 프로파일링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에 이 지존파와 온보연 마카파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 강도 절도 범죄 현장에서 그냥 어떤 지문, DNA, 발자국 뭐 이렇게 한정된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존파, 온보연, 마카파의 이 특징은 뭐냐면 연쇄적으로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장에 증거들을 남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광역으로 움직이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이는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해서 우리도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특성들을 연구하고 자료화시켜서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이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한국에 2000년 2월에 프로파일링 팀이 만들어지고 제가 거기 발령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94, 95년 온보연, 96년 마카파 이 시기에 저는 CSI 요원으로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증거가 남지 않는구나. 아, 이 자들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범죄자의 심리와 다르구나.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됐던 시기에 이 나타난 자들입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 정도 다녔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영웅 본색 그래서 홍콩 느와르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다 그때 뭐 고등학생들만 해도 다 성냥개비 하나는 옆으로 물고 다니고 롱코트를 입고 이런 막 뭔가 모방하려는 심리들, 그 어린 학생들한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범죄화돼서 나타나게 사실 마카파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이 뭐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건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뭐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층을 공격하기로 한 마카파 일당들이 제일 먼저 노렸던 건 외제차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이 결성되고 나서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한 여성이 이들에게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의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6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의 한 빌라 앞에 마카파 조직원 박 씨와 정 씨가 잠복 중이었습니다. 3일 전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던 41살의 여성 이 씨를 우연히 보고 범행 대상으로 점 찍어뒀던 겁니다. 새벽 2시경 논현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 씨가 영업을 끝내고 막 자신이 살던 빌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는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나타나자 박 씨와 정 씨는 차에서 내려 빌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씨. 평소처럼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씨와 정 씨가 나타나 흉기를 들이밀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이 씨를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납치한 일당.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씨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손을 결박해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만 원과 현금 카드 4개를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이 씨의 승용차까지 훔쳐서 오전 9시쯤 수원에 있는 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 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상태. 은행 영업이 시작하자마자 이 씨의 신용카드에서 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돈을 빼앗은 이들은 이 씨를 끌고 경기도 화성의 한 소금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도로가 좁아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인적 드문 곳이었습니다. 두목 최 씨를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소금 창고 안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회칼을 꺼내 이 씨의 옷을 모두 찢고는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이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두목 최 씨가 돈이 더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씨는 울면서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목 최 씨는 이 씨를 생매장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건을 좀 접하게 됐는데 돈을 뺏기 위해 사람을 생매장까지 하는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참 그렇네요. 앞에 마카파가 조직될 때 이 이야기는 뭔가 어설퍼 보였는데요. 범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 상당히 잔혹합니다. 이게 원래 두목 최 씨의 성향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이 돼서 이렇게 더 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글쎄, 사실 저도 이거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범죄자들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향을 판단하기는 조금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다만 그런 성향이 있었을 거로 충분히 예상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잔혹함의 어떤 극단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반드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렇게 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성 이런 것보다는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행동들을 막 보이면서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은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하면서 약간 조직을 더 결속시키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탈 행위를 통해서 결속력이 강화된다 이런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행 대상을 고르는 것도 보면 지점파와 비슷한데,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피해자분을 보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여기서 번 돈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남동생에게 분식점을 내주고, 대구에 있는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고, 거의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외제 승용차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샀던 거고, 자신은 9평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던 분이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부자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하던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고,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은 있죠. 물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같이 공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라고 하는 이들의 변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성취해 나가는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들은 아예 여기에서 그냥 많은 걸 자기가 그냥 내다버리고 그냥 그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념들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왔던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를 당할 당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실종 신고 자체도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사실 연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을 보면 그런 혼자 살거나 또는 가족들과 연락이 잘 안 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범행 발견이 지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도 이제 일주일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하고 같이 신고가 되면서 결국 마카파가 검거가 되는 단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